여러분, 당뇨 진단을 받고 난 뒤에 과일은 아예 입에도 안 되는 음식이 되셨나요? 혹시 달콤한 과일 하나만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갈까봐 두려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진호라고 합니다. 내분비내과를 운영하며 지난 28년 동안 오직 당뇨 환자분들만 전문적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 바나나 한 개 먹고 혈당이 200이 넘었어요. 그 뒤로는 과일은 쳐다도 안 봐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라 여쭤봤죠. 혹시 바나나 얼마나 드셨어요? 그러자 그분이 머쓱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개요. 아니, 세 개였나? 식사하고 나서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분들이 과일을 무조건 피하고 계시지만 사실 알고 보면 먹어도 괜찮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뇨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과일도 존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과일은 피해야 하고 어떤 과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지,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도 함께 바로잡아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한 가지 과일은 특히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시지만 알고 보면 가장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와 변화도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맛이 강하면 혈당도 빨리 오른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의 단맛만 보고 혈당을 예측하시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해 볼까요? 누가 봐도 고구마가 더 달죠. 그러니 당연히 고구마가 혈당을 더 빨리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영호님, 73세 남성분이셨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거의 20년 가까이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진료 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감자를 참 좋아했는데 당뇨 때문에 포기했어요. 대신 고구마는 괜찮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살짝 웃으며 여쭤봤습니다. 고구마도 안 드시죠? 그러자 깜짝 놀라며 고구마도 더 달아서 안 먹고 있었어요. 하시더군요. 이영호님은 고구마가 감자보다 더 달기 때문에 더 해롭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감자의 당화 지수는 85에서 95, 고구마는 55에서 65 수준입니다. 즉, 고구마가 감자보다 훨씬 천천히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라는 거죠. 이처럼 단맛이 강하다고 해서 혈당을 더 많이 올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당화지수, GI와 당부화지수, GA입니다. 당화지수란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포도당을 기준으로 100으로 잡고 다른 음식들의 속도를 비교하는 것이죠. 반면 당부화지수는 하나의 식품에 실제로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까지 고려한 지수입니다. 즉, 당화지수만 봐도 안 되고 당부화지수만 봐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당뇨 환자가 과일을 먹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설명드린 당화지수와 당부화지수처럼 숫자만 가지고 음식을 판단하면 자칫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혈당은 낮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생각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혈당 숫자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환자분은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극도로 불안해하시고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분은 결국 저혈당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여러분, 혈당이 낮아도 위험합니다. 뇌는 포도당 없이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당이 뇌로, 근육으로 전달되어야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적절한 혈당은 단지 숫자가 아닌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당뇨가 왜 문제냐고 묻는다면 그건 일시적인 고혈당보다 오랜 시간 동안 높은 혈당 상태가 지속될 때 생기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혈관이 조금씩 망가지고 그 결과로
눈, 콩팥, 심장,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는 당뇨병성 신증, 시력이 손상되는 당뇨병성 망막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지속적인 고혈당과 그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당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식사와 활동을 조화롭게 조절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조화로운 조절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 바로 비타민 C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혈당 수치 자체가 아니라 그 수치가 오래 유지되면서 우리 몸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혈관 손상을 막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단순히 감기 예방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내벽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며 염증과 막힘을 유발하게 되죠. 하지만 비타민 C는 이런 과정을 억제해주는 천연 방패막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정미숙님, 68살 여성분이 계십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15년이 넘었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8.5 정도로 꽤 높았어요. 식사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셨지만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아 늘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정미숙님께 비타민 C를 하루 3번, 식사 후에 꼭 챙겨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꾸준한 식사 관리와 가벼운 걷기도 병행하셨고요. 그렇게 6개월 후 당화혈색소 수치가 7.2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노력도 함께했지만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가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수용성이라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현실적으로 6번 나누기 어렵다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한 번씩만이라도 꼭 챙겨 드셔보세요. 또한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작은 바나나, 반개나 꿀 한 숟가락과 함께 드시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어떤 과일을 먹어도 괜찮은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과일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가? 대부분은 단맛의 정도로 판단하시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건 단맛이 아니라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의 종류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포도당과 가당 프룩토스입니다. 포도당은 당화 지수가 100으로 기준이 되는 당입니다. 먹자마자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어 혈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면 과당은 간에서 천천히 대사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과당의 당화 지수는 겨우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과일이 아무리 달아도 과당이 많다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는 것만으로도 과일 선택이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수박. 시원하고 달콤하지만 포도당 함량이 높고 당화 지수도 72, 80으로 높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포도. 샤인머스켓처럼 아주 달지만 과당이 많고 당화 지수는 45, 53 정도입니다. 보기보다 안전한 편이죠. 단감. 단맛이 강하지만 당화 지수는 약 50으로 천천히 흡수되는 과일입니다. 사과, 오렌지, 딸기.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으며 당화 지수는 40, 50 정도로 중간 수준입니다. 특히 사과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당뇨 환자에게 추천되는 과일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과일의 단맛은 단순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의 종류와 당화 지수, 당부화 지수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과 천천히 올리는 과일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과일들을 어떻게 먹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과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일을 고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과일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과일을 식사 직후 후식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식사 직후보다 식간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식후에는 이미 혈당이 한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위에 과일의 당이 더해지면 혈당이 이중으로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려요. 식사 후 한두 시간쯤 지나서 과일 한 조각만 드셔보세요. 그게 더 편안하게 혈당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생과일 그대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즙을 내거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위험이 커집니다. 즉, 아무리 좋은 과일도 형태가 달라지면 작용도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는 양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 기억하시죠? 바나나 한 개 먹고 혈당이 200 넘었어요. 그분은 사실 바나나를 3개나 드셨고 그것도 식후에 드셨습니다. 바나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과일입니다. 당화지수는 51에서 60으로 중간 정도이고 덜 익은 바나나일수록 저항성 전분이 많아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1개 정도, 그것도 너무 익기 전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도 약처럼 복용법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내 몸에 약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먹은 만큼 쓰는 것의 중요성, 즉 식후 활동과 운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과일을 제대로 고르고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 드셔도 먹은 에너지를 제대로 써주지 않으면 혈당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핵심, 즉 에너지는 들어온 만큼 흘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낮에는 열심히 움직이시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소파에 앉거나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경우가 많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혈당이 쉽게 쌓이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최동훈 님이라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살의 남성분으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9까지 올라간 상태였어요. 약도 3가지나 복용 중이셨고요. 그분께 저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식사는 지금처럼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후에 꼭 30분만 걸어주세요. 매일 빠지지 말고요. 처음엔 피곤하다는 이유로 망설이셨지만 지금 쉬면 나중엔 합병증 때문에 평생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마음을 다잡고 실천하시더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7.8로 6개월 후에는 7.2까지 내려갔습니다. 약은 그대로였고 운동만 추가했을 뿐인데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 10분, 점심 식사 후 산책 20분, 저녁 식사 후엔 조용히 걷기 30분. 이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추천드립니다. 물속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식사도 조절하고 꾸준히 몸도 움직이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들, 즉 정기검진과 생활습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식사도 조절하고 몸도 꾸준히 움직이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바로 꾸준한 관리와 생활습관 점검입니다. 당뇨는 한 번 조절했다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돌보고 내 몸과 대화하며 살아가야 하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당 수치만 보지 마시고 나의 하루 전체를 들여다보세요. 새끼 식사 규칙적으로 하셨나요? 물은 충분히 드셨나요? 하루 1.5, 2리터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과일은 생과일로 식간의 소량만 드셨는지요? 식사 후에는 조금이라도 걸으셨나요? 비타민C는 식사 때마다 챙기셨나요? 정기적인 검사, 특히 당화혈색소와 눈, 신장, 혈관 검진을 받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혈당 수치는 물론이고 몸의 컨디션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길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뇨는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도 밝은 웃음으로 놀아줄 수 있는 미래,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을 낮추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혈당을 갖게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